여러분 안녕하세요. MSN 글로벌 장성현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소식 하나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아래에 보시면 이 책 표지가 하나 보입니다. 이 강의의 그 토대가 되는 그 책이 출판이 됐어요. 이게 그 4월 그 말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유명 그 온라인 도서 이제 쇼핑몰 있죠. 뭐 예스24라든지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을 구매해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자, 우리 강의 얘기를 하죠. 자, 오늘 강의는 컨텐츠 타입입니다. 컨텐츠 타입인데 우리 그 드루팔에서 이 컨텐츠 타입과 같이 그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엔티티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엔티티를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뭐죠? 분류라든지 나중에 이제 사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도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엔티티가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드루팔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반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종 이제 그 자료 관리를 하는 그 모듈을 개발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코어에 들어있는 노드라는 모듈, 또 텍스넘이라는 모듈, 그 다음에 유저, 사용자 관련된 모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이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모듈이 많습니다. 그 모듈들 모두 이 엔티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엔티티라는 것은요, 오른쪽이란다. 우리 표를 보시면요, 엔티티는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엔티티 타입이라는 속성, 번들이라는 속성, 그리고 메소드는 create, save, load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속성이나 메소드는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모듈을 상속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노드라는 클래스, 유즈라는 클래스, 텍스너미 텀이라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런 클래스들에 의해서 이제 자료가 관리가 되고 하게 됩니다.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노드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 자료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요. 여러분 아티클이라는 자료. 여러분 이제 컨텐츠 타입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아티클, 그 다음에 베이직 페이지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저는 아직까지 별도로 그게 없어요. 그리고 텍스너미 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태그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것들 보면은요, 우리 자료에 보면 실제 이제 자료가 저장된 곳에 보면요, 뭐 아티클 같은 경우는 노드, 그 다음에 여기 엔티티 타입이죠. 엔티티 타입이 노드, 그 다음에 번들이 아티클 이런 식으로 엔티티 타입과 번들 부분에 고유한 그 자료에 고유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유저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따로 이렇게 이제 번들로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유저의 경우도 이런 정보가 들어갑니다. 유저의 경우에는 아마 엔티티 타입이 유저, 그 번들도 아마 유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속성 값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엔티티 타입이 뭐고 번들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엔티티 타입은 자료를 관리하는 클래스 또는 객체의 식별자다. 고유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번들은 엔티티에 의해 관리되는 자료의 종류에 대한 식별자. 그러니까 이 번들에 들어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것은 아티클이라는 컨텐츠 타입이구나. 이것의 경우에는 베이직 페이지의 컨텐츠 타입이구나. 이 자료가 컨텐츠 타입에 속하는 자료구나. 요렇게 이제 여러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리하는 자료에는 이런 고유한 식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필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드라는 부분은 뭐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필드라는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드루팔에서는 필드의 개념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드의 개념이 전혀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이용하는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드루팔의 경우에는 필드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드루팔의 그런 이제 고유한 특징, 강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필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와 드루팔이 가지고 있는 필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필드는 드루팔만의 필드 시스템, 드루팔만이 가지고 있는 필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필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뒤에도 보면은 이제 또 필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일반적인 필드와 그 다음에 드루팔만이 가지고 있는 필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보려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필드, 즉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는요. 자, 테이블이라는 표 형태의 데이터 구조에 레코드형을 구성하는 각 항목이다. 그렇죠? 이것은 뭐 드루팔만의 필드에서도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필드들은 테이블에 종속되어 있어 다른 테이블과 공유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요 밑줄 짝 나중에 비교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필드를 추가, 변경, 삭제 등의 작업이 어렵다. 그쵸?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돼요. 선행학습이 되어야만 일반적으로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뒤에 있는 내용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드 역시 드루팔의 이제 필드긴 필드입니다. 그죠? 역시 필드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드루팔의 필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엔티티 번들에 해당이 된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로 레벨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기존이 테이블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테이블에 인서트하고 딜리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하죠. 그런데 드루팔에서는 뭡니까? 번들, 노드의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타입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이블처럼 이렇게 이제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사이트 빌드라 그래야 되나요? 드루팔에서는 사이트 빌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은 관리자 테이블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하다. 페이지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웹페이지, 물론 뭐 요즘 보니까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하고는 도구도 있지만 그런 도구하고는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의 각종 모듈이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필드를 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듈이요,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을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그 만든 것에도 보면요, 우리나라 그 주소 필드, 우리나라만의 어떤 전화번호 필드를 제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로 레벨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만들었던 우리 한국의 주소 필드, 한국의 전화번호 필드,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 타입에 존재하는 동일한 유형의 필드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 필드는 다른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는 다른 테이블과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드루팔에서는 내가 만든 그 A라는 컨텐츠 타입에 만든 필드를 B라는 컨텐츠 타입에 그대로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엔티티, 우리 유저라든지, 그 다음에 텍스너미 텀이라든지, 이런 이제 엔티티들에도 내가 A라는 컨텐츠 타입에 만든 그런 이제 필드를 여기다가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필드는 그대로, 필드의 정보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된 필드에 따라 내용 입력 폼, 출력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필드만 추가를 해줬는데 폼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위젯이라 그럽니다. 폼 위젯이라 그러는데 이런 폼 위젯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내용을 출력하는 곳에도 자동으로 이 필드에 고유한 그 출력 기능으로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 주소 필드, 전화번호 필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주소 필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소는요, 주소 필드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 위쪽에는 우편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 검색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우편번호를 검색하고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우편번호 아래쪽에 그 표시되는 거기에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주소를 입력을 해서 주소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자체가 하나의 폼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은 단지 필드만 추가를 했는데 그런 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기능의 폼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만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컨텐츠를 보는 부분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소 출력하는 형태에 맞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 기능 일체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강점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컨텐츠 타입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공지사항 콘텐츠 타입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타입에 이미지를 그 저장하는 필드,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저장하는 필드, 이것들을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분류,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보면 태깅 한다 그러죠. 태그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필드를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필드 2개 추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볼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해 볼 거예요. 자, 진행을 해 볼까요? 자, 컨텐츠 작업 타입 작성 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컨텐츠 타입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는데 몇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필드를 추가를 해 볼 거예요. 그리고 화면 표시 관리는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 여기서는 기본으로 쓸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필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도. 컨텐츠에 보면 우리가 그 뭡니까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 이 댓글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 컨텐츠 타입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듈이에요. 모듈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댓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댓글에도 이런 필드를 추가를 하고 추가된 필드에 대한 화면 표시 설정 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 쓸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컨텐츠 타입 작성 1, 샵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텐츠 타입은 여러분 우리 구조라는 메뉴, 관리자 메뉴에 구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구조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컨텐츠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어쨌든 컨텐츠 타입을 클릭을 합니다. 컨텐츠 타입을 클릭을 하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 타입 두 가지가 보이고요. 위쪽에 컨텐츠 타입 추가라는 액션 링크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액션 링크라 그래요.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탭을 클릭을 해서 설정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해서 필드 추가 및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컨텐츠 타입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이라는 부분부터 보죠. 기본은 앞에 그 위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폼 나오던 곳 있죠.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그 다음에 기계명, 그 다음에 설명, 이런 란이 있어요. 뭐 이름은 말 그대로 컨텐츠 타입의 이름입니다. 요거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일종의 식별자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적고 소문자로 공백 없이 입력을 합니다. 보통 공백은 언더바로 이렇게 우리가 밑줄이 있죠. 뭐 어떤 분은 언더스코어라 그러던데요. 자, 언더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설명은 입력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탭이 있었어요. 이 탭을 이제 우리는 세로 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버티컬 탭이라 그럽니다. 그 탭에 이제 각 탭이 있었어요. 그 탭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쓰기 폼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타이틀 필드 라벨도 지정을 할 수 있고, 저장하기 전에 미리 보기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설명 가이드, 폼 위쪽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설명이나 타이틀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근데 저장하기 전에 미리 보기, 이거는 아마 사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사용으로 돼 있는데 저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폼을 보시면 알아요. 입력 폼을 보시면 사용에 체크를 하게 되면 아마 미리 보기 버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설정. 자, 여기서는 기본 설정, 아마 다국어 설정, 다국어 지원 부분 또 있을 건데, 이거는 아마 로케일이라는 모듈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케일 모듈도 아니겠다. 우리 컨텐츠 번역 부분이 있습니다. 컨텐츠 번역 모듈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될 거예요. 자, 기본 설정만 한번 보죠. 자, 기본 설정에서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페이지의 노출, 그 다음에 공개 여부,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설정을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체크를 해제할 겁니다. 첫 페이지에도 노출을 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개도 안 할 거다. 내가 입력을 하고 저장 탁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최종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두 해제를 한 겁니다. 다국어도 지원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인데, 디스플레이 설정에는 글쓴이 날짜 정보 표시하기, 이 부분만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댓글 부분에 들어가야 될 얘기예요. 댓글 부분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걸 안 끈 것 같아요. 자, 글쓴이 날짜 정보 표시하기. 우리가 이제 컨텐츠 내용을 보려고 타이틀을 클릭을 합니다. 타이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상세 페이지에 각 여러분들이 저장한 컨텐츠 내용이 보이는데, 이 상단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해 두도록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댓글 설정입니다. 댓글 설정. 자, 댓글 설정에는 요 뒤쪽에도 더 나오는데요. 새 컨텐츠 기본 댓글 설정. 자, 새 컨텐츠를 여러분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했을 때 댓글도 같이 이렇게 공개하도록 할 건가. 그리고 또 묶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댓글에 댓글 달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을 한 곳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페이지당 댓글수도 이제 여러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댓글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또 더 있죠. 댓글 보기와 같은 페이지에 댓글 쓰기 폼을 출력하도록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미리 보기 기능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미리 보기 기능은 사용 안 함으로 할 거다. 역시 미리 보기 버튼이 안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메뉴 설정. 이 메뉴 설정은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겠어요. 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필드 추가 및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그 필드를 추가하고 표시 순서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여러분 필드 추가 초기 화면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 뭡니까? 새로운 필드 추가, 그 다음에 기존 필드 추가, 이 부분에 여러분 정보를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필드를 추가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위저드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의 탭들이 이렇게 보인다, 그죠? 요거는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볼까요? 자, 필드를 이제 추가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필드 정보를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가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필드 기본 정보를 설정하는 그런 화면, 여러분 추가 화면에서죠. 그 다음에 필드 설정, 그 다음에 필드 설정 마무리, 이런 3단계를 거쳐서 필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계를 거쳐서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미지 필드와 첨부 필드를 추가해 볼 거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이미지 폴더입니다. 자, 이미지 폴더에는 라벨과 기계명, 그 다음에 필드 유형을 여러분 그 필드 추가 화면에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티스 이미지, 필드 노티스 이미지, 이렇게 이제 기계명이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필드 유형은 이미지, 필드 위젯은 이거는 폼입니다. 폼의 위젯은 이미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여러분 이 라벨에 영문으로 이렇게 입력하면은 기계명도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보통 그 한글로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 링크를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그 라벨에 한글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꼭 이렇게 영문을 써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 정보 설정, 두 번째 단계죠. 자, 여기에 도움말 텍스트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록, 업로드 목적 경로,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필드마다, 고양 기능의 필드마다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필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른 필드를 추가를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 이후의 것들은 설정하는 항목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도움말은 설정을 안 할 거고요. 업로드 목적 경로는 공개 파일들, 이렇게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도 지정을 안 할 겁니다. 이것도 기본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필드 설정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마무리 단계는 앞에 있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드 마무리 설정 부분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필수 입력 필드. 이 필수 입력 필드는 뭐 하는 거냐면 반드시 입력해야만 넘어가도록 할 거다.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걸로 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런 데는 입력 안 하면 안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드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기본 이미지. 기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올리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이미지예요. 그걸 미리 설정을 해주면은 이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용자 아바타 같은 거 있죠? 아바타 같은 거. 이 아바타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안 올렸을 때는 어때요? 그냥 얼굴 윤곽만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아바타 이미지를 올리면은 그 아바타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쓸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할 겁니다. 설정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허용할 파일 확장자. 자, PNG, GIF, JPG, JPEG 이렇게 확장자만 컴마로 분리해서 입력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이런 확장자를 여러분 추가를 해주셔도 돼요. 뭐 나는 TAG 타그라 그러나요?
그런 파일이나 옛날에 썼던 BMP나 PCX나 이런 것들도 쓸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확장자도 여기다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디렉토리. 자, 파일 디렉토리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공개 파일들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공개 파일이라는 그 폴더 안에 노티스라는 이미지를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최대 이미지 해상도, 최소 이미지 해상도, 최대 업로드 크기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본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 보면은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보시고 필요하다면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필드에는 어떻습니까? Alt라는 속성도 있죠. img src는 어쩌고 저쩌고, Alt는 어쩌고 저쩌고, 타이틀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img 태그에 이런 이제 내용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웹 표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기본값 그대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썸네일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썸네일이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를. 그리고 값의 수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값의 수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뭐죠? 우리 이 필드에 몇 개의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한 없음, 여기 나중에 보시면 있어요. 제한 없음이나 몇 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미지를 계속 이 필드에 추가하면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앞에서 봤던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여러분 뭡니까? 노티스 이미지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ttach 파일이라는 필드입니다. attach 파일즈죠. 자, 이미 이제 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만의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설정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필드 사용하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파일들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필드 사용하기는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것을 여러분 상세 페이지에 컨텐츠 내용을 표시하는 페이지에 파일을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설정하는 그 부분을 출력을 할 거냐, 그렇지 않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은 안 돼 있어요. 설정을 해줄 겁니다. 이걸 해야 이 파일을 공개할지 말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파일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올리게 되면 무조건 보이도록 하겠다. 위에 이 디스플레이 필드 사용하기 여기에서 공개 여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보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 두 가지를 혼용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설정, 필드 설정 마무리 설정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허용할 파일 확장자 부분에 어떻습니까? 확장자가 상당히 많죠. 드루팔에서는 텍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넣어준 겁니다. DOC에서 뭐 기타 등등 여러분 확장자, 익숙한 확장자가 많이 있죠. 이런 확장자를 이렇게 컴마로 분리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디렉토리. 자, 이 attach files라는 필드의 파일들은 notice attach files라는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최대 업로드 크기, 설명 필드 사용하기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죠? 가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봐왔던 거죠. 자, 값의 수는 여기서 어떻습니까?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요렇게 이제 필드 설정을 해주면은 두 개의 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필드를 공유해서 필드를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필드 공유. 자, 우리 여기서는 태그를 추가를 해볼 겁니다. 기존 아티클 컨텐츠 타입에 설정되어 있는 태그 필드를 지금 우리 그 노티스 공지사항 컨텐츠 타입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기존 필드 추가라는 부분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그 필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장하기만 하더라도 바로 추가할 수 있어요. 바로 필드 마무리 설정 부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냥 별도의 그거 없으면 설정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필드를 추가를 했으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순서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순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순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무버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화살표 아이콘.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원래 노티스 이미지는 보디 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위쪽으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순서가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표시 관리도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 표시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드를 추가를 해주고 화면 표시 관리라는 탭을 클릭해서 역시 순서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기어박스 모양이 있죠. 이 기어박스 모양을 돼 있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상세한 설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라벨이라든지 양식도 여러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화면 표시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뷰 모드라는 게 있어요. 뷰 모드는 현재 기본으로는 기본값하고 티저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뷰 모드를 여러분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 여유가 되실 때 이 화면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화면 아래쪽에. 자, 그 다음에 댓글도 여러분 화면 필드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화면 표시 관리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자, 저는 여기에 띄워놨습니다. 어이구, 맞죠? 지금 우리가 지역하고 난 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텐츠 타입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텐츠 타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조에 컨텐츠 타입 클릭을 했어요. 그죠? 목록이 나온다. 그죠?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서 컨텐츠 타입 추가. 좀 속도가 느린데요. 제 PC가 좀 늦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먼저 컨텐츠 타입의 이름은 노티스. 저는 나오네요. 노티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기계명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만일에 한글을 입력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기계명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명은 넣지 말기.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컨텐츠 타입이 많아지면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공지사항 콘텐츠 타입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 탭이 있습니다. 이 세로 탭은 보다 이제 많은 내용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먼저 쓰기 폼 설정. 자, 쓰기 폼에서는 어떻습니까? 라벨, 그죠? 그 다음에 저장하기 전에 미리 보기. 이거 우리 사용 안 함으로 한다 그랬죠? 사용 안 함. 그리고 제출 설명 가이드. 어떡하죠? 제가 카피를 좀 할까요? 타이핑을 제가 이 PPT에 이렇게 있으니까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였죠? 여기 요네요. 야,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죄송. 복사, 붙여넣기. 대충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런 설명 가이드도 여러분 좀 신경을 써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사이트를 쓰는 사람이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쓰는 사람한테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이라는 부분. 자, 공개 설정에 보면 어떻습니까? 공개와 첫 페이지에 홍보하기,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국어 설정이 나오네요. 제가 거짓말했네요, 그죠? 자, 공개 설정과 첫 페이지에 홍보하기, 이 부분은 꺼버립니다. 그리고 다국어 지원도 지금은 사용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 이거 기본값이죠? 이 기본값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설정. 댓글 설정도 새 컨텐츠 기본 댓글 설정은 공개라고 하고요. 묻기 체크를 해주고요. 댓글은 50, 페이지당 댓글 수 50개. 댓글 제목 허용. 요거 제가 이야기를 드렸나요? 안 드린 것 같죠? 제목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보기와 같은 페이지에 댓글 써기. 그렇죠. 이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미리 보기. 사용 안 함. 그 다음에 메뉴도 이렇게 있는데, 자, 메뉴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 부분에 주 메뉴. 그 다음에 기본 상위 아이템 역시 주 메뉴. 이렇게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더 추가 및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컨텐츠 타입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추가가 되고 필더 추가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총 3개의 필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자, 필드를 추가해 보죠. 자, 새로운 필더 추가, 이 부분에 어이구 잘 나오네요. 저는 노티스 이미지라는 이 필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역시 기계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필드 언더바 이 부분은 접두어입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름이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랬을 때는 수정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필드 형식은 어떤 거? 이미지 필더, 그 다음에 위젯도 이미지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 여러분 뭡니까? 필드 설정 단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기본값을 그대로 둬도 되죠. 그쵸? 기본값 두겠습니다. 필드 설정 저장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레이블은 노티스 이미지 그대로 둘게요. 필수 입력 필드는 체크 안 할 겁니다. 이거 하면은 꼭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미지를 업로드 해줘야 돼요. 두어말 필드 안 넣을 거예요. 기본 이미지 안 넣을 거예요. 그죠? 아까 기본값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허용할 파일 확장자 기본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 디렉터리. 자, 이 필드를 통해서 입력되는 업로드되는 필드는 저는 노티스 이미지라는 폴더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노티스 이미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노티스 이미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관리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대로 기본값. 여기도 그대로 기본값. 일단 기본값 그대로 가겠습니다. 값의 수 기본값. 다 기본값. 뭐 따지고 보면 한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파일 디렉터리만 설정해 준 것밖에 없네요. 그죠? 자, 설정 저장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 필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제 하나의 필드를 또 추가를 해봅시다. Attach Files. Attach Files. 첨부 파일들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기계명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할 거다 그랬어요. 자, 파일들을 업로드 할 거다. 그래서 필드 형식은 파일로 지정을 하고 위젯도 역시 파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해놓고도 열심히 자료 정리를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참 큰일이에요. 이거. 우리 어떻게 했죠? 설정을 다 했네요. 그죠? 설정을 했어요.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드 설정 저장하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값이고요. 요곳에 그냥 텍스트 파일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텍스트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확장자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장자를 여러분 반드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입력한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열심히 추가를 해주세요. 영상 정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다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디렉토리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Notice Attach Files라는 이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줄 거 우리 뭐였죠? 값의 수, Number of Item, Number of Value, 우리는 제한 없음, Unlimited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그대로 저장하면 되겠죠? 예,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필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그는 이미 우리 아티클이라는 그 부분에 이미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드를 공유했을 거다 그랬어요. 자, 기존 필드 추가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미지 필드도 있고 용어 참조도 있는데 용어 참조가 그 필드입니다. 이렇게 용어 참조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동 완성, 여기 위젯은 자동 완성 용어 위젯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것으로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저 아티클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필드 이름도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죠?
기계명은 어차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이렇게 바로 필드 마무리 설정 쪽으로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기본값 그대로 쓸 거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설정 저장.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앞에서도 이제 자료 화면에서도 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는 노티스 이미지를 보디 위쪽으로 올릴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무브 아이콘을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이동시키고 반드시 저장을 해줘야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죠? 화면 표시 관리. 이제 여러분 그 컨텐츠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자, 상세 페이지는 요런 순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주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설정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 부분만 나와요. 그죠? 자, 여기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추가적으로 여러분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섬, 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 크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이미지 그 사이즈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썸네일이라든지 미디엄이라든지 라지라든지 이런 이미지 스타일을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이미지 스타일은요,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활용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라지로 지정을 해 볼게요.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설정 이렇게 한다라고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눌러줘야만 그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주고 한 번 더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되셨으면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저는 이미지에 라벨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숨김. 그리고 보디에도 보디라는 라벨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숨김. 그 다음에 어타치 파일즈라든지 이런 부분은 라벨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그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마무리 저장.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 뷰 모드에 따라서 뷰 모드별로 여러분 설정을 따로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용자 정의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이 펼침 목록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뷰 모드예요. 뭐 포스트 전체라든지 RSS라든지 검색 인덱스라든지 검색 후 강조 검색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게 되면 요 위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본 그대로 쓰겠어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추가를 다 했습니다. 설정을 일단 컨텐츠 타입에 대해서 설정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내용은 이제 여러분 컨텐츠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개하고 이런 컨텐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컨텐츠 관리. 자, 먼저 컨텐츠 등록. 컨텐츠 등록은 여러분 우리 그 컨텐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살짝 좀 다르죠? 여기 있는 이 관리자 메뉴하고 여기 관리자 메뉴가 좀 틀린데 요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이 화면이 이 메뉴가 기본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모듈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컨텐츠를 클릭을 하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 컨텐츠 추가하기라는 요 링크가 있습니다. 액션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컨텐츠 추가하기라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추가할 컨텐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컨텐츠를 등록하고자 하는 컨텐츠 타입 선택한다. 타입을 선택한다라는 게 있죠.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돌아가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만든 사이트로 돌아가세요. 여기 보시면 컨텐츠라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컨텐츠 추가하기 또는 파인드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일단 컨텐츠 추가하기 하면은 여러분 저 바로 액션 링크를 누른 거하고 똑같고요. 파인드 컨텐츠는 내나 컨텐츠 메뉴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는 컨텐츠가 없어요. 자, 컨텐츠 추가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 타입과 함께 앞에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노티스입니다. 노티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타이틀,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꿔서 노티스 이미지라는 필더, 그 다음에 보디, 설명입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그리고 이제 attach files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태그도 있고요. 이것은 관리자한테만 나옵니다. 여러분 저 일반 회원들한테는 이 부분은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타이틀은 저는 이게 이제 처음 글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노티스 이미지는 이제 여러분 이미지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파일을 선택하고 여러분 올리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일 선택. 저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에 난 있는 거 아무거나 넣을 거예요. 자, 제 맘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여러분들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 넣어 보십시오. 자, 이래 넣고 그 다음에 파일 올리기를 해줍니다. 파일 올리기를 하게 되면은 파일 업로드 위젯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이미지와 이렇게 이제 보이죠.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트에 방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충 가까이 대충 이렇게 적습니다. 적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ttach files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자, 파일을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죠. 저는 문서 폴더에 있는 게 좀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문서 폴더에 제가 한글 설치했을 때 나오는 게 있네요. 이것들은 안 올라가겠나? 셀은 안 올라가겠네. HWP는 있는데 있을 거예요. 자, 있겠죠? 제가 설정한 곳이 있었나요? 파일 올리기.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올린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또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파일 위젯이 나와요. 이미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파일 위젯은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어타치 파일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풀어놨기 때문에 계속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추가해 줄 수 있고 삭제도 물론 가능합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나.
JPG 아무거나 한번 올려볼까요? 뭔 마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안 올라가는가 보네. 아, 여기는, 그쵸. JPG 같은 거는 여기는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아예 안 올라가죠? 그쵸? 보죠. 어떤 걸 올려볼까나? 뭐 없을까? PDF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파일. 여기 있다. PDF. 아, 이건 너무 큰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에이, 올려보자. 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려고 열기. PDF 없었나요? 잠깐만요. 취소. 이런 PDF가 없네요. 젠장. 자, 파일을 올려볼게요. D 드라이브에 있는 강의 자료 중에서 하나를 올려볼게요. 이거는 올라간다, 그죠? 아예 여기 표시가 되지 않았죠. 여기에 있는 확장자가 아닌 것들은 여기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필터링이 됩니다. 자, 파일 올리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태그는 여러분, 요거는, 공지사항. 그 다음에 테스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컴마로 분리해서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설정 안 하겠어요. 이거는 관리자에게만 보입니다. 여기 특히 보시면 공개 설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관리자에게는 보입니다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자, 어쨌든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괜찮죠? 여기에 누가 작성을 했는지, 누가 어디에 언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지 같은 경우 라지 400 곱하기 400인데 요것은 400 곱하기 400으로 사각형 형태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가로만 이렇게 400에 맞춰서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컨텐츠라는 메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수정하기는 이제 컨텐츠 우측 목록 우측에 보시면은 수정하기라는 게 보입니다. 역시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한 예고요. 삭제나 이런 수정 부분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여기 어때요? 여기 보시면 수정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 탭이 보이죠. 이 탭을 클릭을 하셔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컨텐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컨텐츠로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 부분에 링크가 걸립니다. 왜 링크 걸린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부분에 이제 수정하기, 삭제하기가 있어요.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수정 부분에서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수정하기 그 폼에서도 이렇게 삭제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쵸?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따로 할 필요 없겠죠? 안녕하세요 2라고 할까요? 여기도 2를 붙여보겠습니다. 아주 게으른 방식입니다. 그죠? 자, 저장 이렇게 하시면은 수정이 됐어요. 그죠? 수정이 됐어요. 클릭을 해보면 2 내용에도 2 잘 아는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하기.
저는 이 삭제는 여러분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료의 삭제는 잘못된 자료의 삭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경우가 생기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운영할 때는 좀 긴장을 하면서 여러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삭제 안 할 거예요. 취소. 자,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 수정과 삭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일괄 삭제. 오이고. 그 다음에 일괄 공개. 일괄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자,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요. 자,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괄 작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고 위쪽에 여기 보면 업데이트 옵션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목록이 있어요. 작업 목록이 있어요. 이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한 컨텐츠 삭제하기라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공개하는 것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공개만 한번 해봅시다. 삭제 안 합니다. 자,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개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컨텐츠, 선택한 컨텐츠 공개하기. 원래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비공개 맞죠? 업데이트. 됐어요.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필터. 자, 필터는 여러분 이제 자료가 많을 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료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하기가 좀 그런데요. 자, 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자료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종류, 여기서는 컨텐츠 타입별로, 그리고 또 다국어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언어별로도 여러분 필터링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필터링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생깁니다. 이게 요거 있죠, 요거. 세밀하게 구별, 되돌리기, 재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세밀하게 구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1차 필터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차 필터링을 이렇게 걸 때 세밀하게 구별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2차 필터링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필터링을 했을 때 필터링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가 가능하고요. 아예 재설정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필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도 이런 버튼이 제공이 돼요. 이런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료가 이렇게 좀 쌓였을 때 이 부분을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아티클 이렇게 해서 필터하게 되면 우리는 없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where 종류 in article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필터가 이렇게 걸린 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어를 언어 중립적, 한마디로 언어 중립적이라는 얘기는요, 뭡니까? 언어를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어 지정이 없는 것들을 언어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구별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착착 쌓이죠, 그죠? 이렇게 쌓입니다. 되돌리기 그러면은 없어지고요. 또 되돌리기 이렇게 해도 이제 초기로 들어올 수도 있죠. 재설정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재설정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 타입을 추가하고 필터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추가하고 컨텐츠를 관리하는 부분까지
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분류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류는 지금의 분량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간단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